그녀가 죽었다. 현수야, 아마 이 메일을 읽을 쯤이면 나는 없을 거야.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편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편했다. 담임 선생님은 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길 바랐지만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고 그게 더 마음 편했으니까. 그날도 난 여느 때처럼 교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쉬는 시간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을 꺼내 들었다. 와, 이 책 진짜 재밌다. 나는 자세를 고쳐 잡고 책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넌 왜 항상 혼자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다이였다. 다이는 반에서 가장 밝고 활발한 아이였다. 친구도 많고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아이.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나와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다이가 나한테 말을 걸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냥 혼자가 편해서. 나는 살짝 당황한 채 대답했다. 그러자 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구나. 사실 학기 초부터 항상 혼자 있는 걸 봤거든. 혹시 말을 거는 걸 싫어하는 건가 싶었어. 말끝을 흐리던 다이는 이내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송다이야. 잘 부탁해. 다이는 내가 읽던 책을 힐끗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다. 이거 재밌어? 나는 책 표지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꽤 괜찮아. 솔직히 말해 다이가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게 조금은 기뻤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다이는 그런 내 모습이 재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너한테 말 걸어도 돼? 다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다이는 기쁜 듯 환하게 웃었다. 좋아. 이제부터 내가 말 걸어도 무시하면 안 돼. 알았지? 그때부터였다. 다이는 매일 내 옆에 와서 자리를 잡고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다.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대화, 점심시간에 먹었던 음식 이야기까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다이가 왜 나에게 자꾸 말을 거는 건지 궁금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이의 환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내가 말수가 적다고 나를 싫어했다. 너랑 있으면 재미가 없어. 지루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이는 달랐다. 내가 말이 없어도 친근하게 대해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 그런 다이 덕분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다이가 나를 뻔히 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너 진짜 말이 없긴 하다.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다이도 내가 재미없는 걸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풀이 죽은 걸 보고는 다이가 바로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해.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하단 말이야. 다이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편하다고? 다른 아이들은 나와 있으면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다이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런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문득 나도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고 싶었다. 넌 친구도 많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었어? 난 재미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하는데. 다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너는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 줄 몰라?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나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다이는 내가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해 준 거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이는 여전히 활발했고 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런 우리 둘의 차이가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줬다. 다이는 언제나 내 옆에서 쉴 새 없이 떠들었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았고 나 역시 그런 다이의 에너지가 익숙해졌다. 가끔 다이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현수야, 너 없으면 나 진짜 심심할 것 같아.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이의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다. 나도 어느새 다이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한 기분이 들곤 했다. 우리 사이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묘한 끈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우리는 교실 창가에 앉아 나란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교실은 우리밖에 없었고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다이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항상 말을 걸어주던 다이가 말이 없으니 오히려 내가 어색해졌다. 다이야, 무슨 생각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이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나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 순간 다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이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 혹시 나를 남자로 보고 있는 걸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얼굴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대충 넘기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다이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얼굴로 대답했다.
그냥 나랑 있으면 어때? 내가 귀찮진 않아?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혀. 난 오히려 너와 있는 게 편해. 다희는 내 대답에 만족한 듯 웃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순간에도 계속 다희의 얼굴을 쳐다봤다. 분명 우리 사이엔 특별한 우정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우정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다희가 날 친구로 생각한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왜 이러지? 나는 속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다희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희와 있을 때마다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다희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 넘쳤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 전과는 달랐다. 친구 이상의 감정이 서서히 나를 감싸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교실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나 여행 계획 등 각자의 미래를 이야기하느라 바빴지만 나는 그 소란스러움에서 살짝 벗어나 있었다. 특별한 목표도 꿈도 없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믿어왔고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다희는 나와 달랐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했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다. 어느 날 다희는 졸업을 앞두고 슬쩍 내게 말했다. 현수야, 나 졸업하면 해외로 잠깐 나갈 거야. 워킹홀리데이에 가려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해외라니, 그것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다니. 혼란스러웠다. 진짜로? 어떻게 하려고? 나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다. 이미 다 준비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받았고 짧게는 1년 정도 있다 올 생각이야.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다 모아놨고 부모님도 설득했지. 다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졸업이 다가오니 아무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희는 항상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졸업식 날 교정은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사이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었다.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길로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다희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현수야, 사진 안 찍어? 졸업인데.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해. 그냥 얘기나 하자. 다희는 잠시 웃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 곧 떠나는 거 알지? 워킹홀리데이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응, 알고 있어.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너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희는 이미 전부터 내겐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 사이가 멀어지진 않을까 걱정됐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다. 좋은 친구지. 나한테는 항상 특별한 친구야. 나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내 속은 복잡했다. 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라니 기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다. 현수야, 나 한국을 떠나면 못 볼 텐데 혹시 날 원망하지는 말아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늘 곁에 있던 다희가 사라지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다희는 내 눈빛을 보고 깊은 한숨을 지었다. 나도 정말 오래 고민했어. 내가 가서 잘 알 수 있을지, 돌아와도 너랑 똑같이 지낼 수 있을지 가끔은 무서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어.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고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 이해해 줄 수 있지? 다희는 진심이었다. 겉으로는 밝고 당당하지만 속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넌 잘할 거야. 다희 너니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다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어느 때보다 슬프게 느껴졌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희가 유럽으로 떠난 이후 나는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냈다. 처음엔 늘 화사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SNS에서 자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게시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나는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다희의 부재는 내 일상 속에서 커다란 빈틈을 남겼다. 다희가 없는 자리에서 나는 자꾸만 그녀를 떠올렸다. 학교 가는 길에 다희가 자주 하던 말들이 생각났고 카페에서 둘이 마시던 커피가 그리웠다. 그렇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은 줄어들었고 그 공백이 나를 점점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다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현수야, 나 곧 한국 들어가. 그 메시지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동안 애써 밀어내고 있던 다희에 대한 감정이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언제 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다음 달쯤. 그때 보자. 나는 그 짧은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다이가 돌아오는 날 나는 공항으로 그녀를 마중 나갔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걸 느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말투, 행동, 그리고 미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숨어 있었다. 카페에 앉아 다이의 유럽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녀의 밝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다이가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현수야, 잠깐 볼 수 있어? 나는 그 메시지에 당황했다. 이전과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날도 다이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그 미소가 더욱 어색해 보였다. 무슨 일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워킹홀리데이 가서 남자친구가 생겼었어. 근데 잘 안 됐어.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말에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다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았어.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사이가 많이 나빠졌고 결국 헤어졌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에서 알 수 없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녀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다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로의 말이 목끝에서 막혔다. 그랬구나.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우정을 넘어서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가까운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픈 상처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처를 나눌 자신이 없었다. 다이가 여러 번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피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이 내게 전염될까 두려운 듯이. 그러던 어느 날 다이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현수야,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두고 말았다.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기회일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다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토록 강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다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내게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처음 유럽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눈부셨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과 낯선 거리의 풍경,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를 두근거리게 했다. 서울의 빽빽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이곳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고 나는 마침내 꿈꾸던 모험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았다. 가끔씩 혼자 커피를 마시며 거리의 소음을 구경 삼아 책을 읽곤 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났다. 우리는 같은 카페에서 일했고 그는 나보다 몇 달 먼저 와서 정착한 사람이라 유럽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었다. 처음엔 단순한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걸 느꼈다. 그의 눈길,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며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땐 모든 게 달콤했다.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 그는 늘 나에게 관심을 줬고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내가 누구랑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빈도가 늘어갔다.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가 나를 걱정해서 그럴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방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을 몰래 찍은 영상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리가 하얘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내 삶이 그 사람의 소나기에 완전히 잡혀버린 건. 그 영상이 유포될까봐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매일같이 협박과 통제가 이어졌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모든 것을 알아야 했고
나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았다. 나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현수가 생각났다. 현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늘 가만히 들어주었다. 현수라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현수를 만나러 가야겠어. 며칠 후 나는 다이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현수야, 이 메일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겠지. 그 첫 문장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다이가 없다는 말.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다가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가 워킹홀리데이에서 겪었던 고통, 그리고 나에게 털어놓지 못한 상처들, 그 모든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나를 압박해왔다. 나는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다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가 보낸 신호를 나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죄책감이 나를 삼켰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이가 내게 남긴 메일을 수없이 읽었다. 메일 속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깨달은 말이다. 다이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그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고통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이를 통해 나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 나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심이 선 후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의대에 들어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며 말렸다. 하지만 다이를 향한 미안함이 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나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밤낮으로 공부했다. 매일 피곤해 지쳐가면서도 다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도서관에서의 밤들은 길고 고독했지만 그녀와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줬다.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정신과 의사로 공부하며 배워가던 중 나는 다이와 같은 아픔을 겪는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더 깊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의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인터뷰 당일 기자가 내게 물었다. 현수 씨, 이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이의 마지막 메일이 떠오르고 그날의 기억이 가슴을 조였다. 기자는 내 대답을 기다렸지만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사실 누군가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저를 이끌었죠. 나는 다이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를 불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다이는 나를 바꿨고 나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다이의 상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 찬바람이 불어왔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다이야, 보고 있니? 그녀의 미소와 함께 떠오르는 추억들이 하늘로 번져갔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